오전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당선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여러 동창생들이 MBN에 직접 증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전체 증원 규모가 최대 1,50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사이트 이용까지 제한되는 등 정부가 악성 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냐고 어제 여야가 진짜 간만에 이태원 특별법으로 협치를 이뤄냈다고 기쁘게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역시나였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거든요.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데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 경례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유감을 표했는데 영수회담 뒤 조성되는 듯했던 이 협치 분위기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애초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남아 표결에 참석했는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해병 사망사고 관련 외압 논란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수사 은폐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을 쏟으며 거수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야권은 일제히 기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어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거든요. 지금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특검을 굳이 강행하려 한다. 최상병의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이기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 협치의 희망을 만들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당 간의 수기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데도 일방적인 특검을 강행하려는 건 진상규명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수회담 이후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입법 폭주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또 다른 핵심 피의자를 소환했습니다.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주요 혐의자를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해군 대령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박 전 직무대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지난해 8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기존 혐의자 8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단 2명만을 혐의자로 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 수를 축소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는 군 사법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사령관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 서영수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특검법 상정 자체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줄곧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그랬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77조를 보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동의에 대해선 표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의장에게 선택 권한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의장은 그간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이끌었는데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죠. 미룰 시간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법안은 곧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인 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 건데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인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이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시점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거대 야당의 거센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또 특검 찬성 여론이 우세한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7%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198표 이상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모두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네.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본회의 때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미 이탈이 시작됐고요. 네. 앞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로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될 경우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7표라는 게 똘똘 뭉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22대에선 108석인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도 야권에 더 유리해집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법안 처리 자체는 수개월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이제 그 기간이 늦춰지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달리 어제 여야가 합의를 이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켜보던 유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참사 551일 만입니다.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당 요구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총 9명으로 줄였습니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원래는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했었는데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바뀌었던 거죠. 이젠 이번 총선 패배의 민심을 반영해 이 비율을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비윤계에서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새 비대위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입된 당원 100% 룰을 변경할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정진석 비대위 시절 친윤계 주도로 룰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비윤계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 선출부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크게 외면받은 수도권 낙선자들은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치러질 전당대회 룰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바뀐다면 비윤계 인사들이 당권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여전히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선거는 일주일 미뤄졌고 이른바 이철규 대세로는 친윤계 비판 속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이 때문일까요? 수도권에서 첫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적임자가 없어 미뤄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속내는 복잡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과열 경쟁은 내분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선이든 추대든 대통령실의 거부감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력한 원내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윤계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확장하는 가능성,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돼야 된다. 여기에 일부 친윤계도 이철규 대세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윤계 분열 조짐마저 감지되는 등 내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지를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진의 첫 후보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보다 경쟁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구 3선 추경호 의원이 다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다른 중진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뽑는 만큼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향후 당 진로에 유리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초동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지만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한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 입법을 약속하며 정부 심판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조차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자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개원까지 남은 기간 당선인 총회와 원내대책회의는 물론 전국 순회를 통해 입법 전략을 세워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선명하고 빠르게 일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계속 드리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최고의 입법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일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을 찾아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엔 MBN이 오랜 기간 집중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학교 폭력을 일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학창시절 일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누굴까요? 지금 얼굴만 봐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가 가해자로 꼽은 인물은 민주당 청년 얼굴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며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번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장을 따내 당선됐습니다. MBN은 김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학창시절 김 당선인이 자신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A씨는 김 당선인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며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전후로 김 당선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걔 때문에 학창 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N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동창생 B씨는 A씨 외에도 자신이 아는 학교폭력 피해자만 2명이라며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 C씨는 김 당선인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며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창생 D씨도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기도 했다며 순둥이 친구들이 졸업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 당선인은 평소 민주당 청년 얼굴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MBN 질문에 김동아 당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히려 공부한다고 아예 왕따처럼 지냈다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의장 순환 시대. 어제는 박지원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한 걸 전해드렸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이른바 국회의장 순환 시대입니다. 오늘 통과된 이 최상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는데요. 이 오후 한때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이 의장실 앞까지 따라가서 최상병 특검법을 꼭 상정해달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김 의장도 언성을 높인 겁니다. 의장의 순방과 관련해서도 말이 참 많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본회의 개최와 또 안건 상정을 위한 압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최상병 특검법 표결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김 의장 순방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제가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 외유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공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 의장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국회의장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믹타 회의에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짜 출장인데 마치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뒷모습이네요. 네, 익숙한 모습이죠. 여의도를 떠난 지 한 20일 정도 됐지만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인물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네. 이 지지자들은 멋지다, 빠르게 정치권으로 돌아와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다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겁니다. 본인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위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대표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지만 연일 화제에 오르면서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언제 복귀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달 한 전 위원장이 낙선자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물밑 행보에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요? 어디입니까? 네, 바로 경기 북부입니다. 경기도가 신설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선정된 건데요. 경기도가 공모전을 열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화누리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오늘 아드님이 와서 상을 받으셨는데 91세 되신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름 자체가 너무 북한 같다는 겁니다.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름부터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우스꽝스럽다는 의견과 또 평화누리도를 줄이면 평누도가 되는데 북한 평안도가 떠오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반대 의견이 높은 만큼 경기도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숫자를 채웠더라고요.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비리 행태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라 자료를 조작해 감사를 방해하고 빈 깡통 노트북을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던 시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이래놓고도 선관위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바 있죠. 강재목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선관위는 가족관계와 얼굴 사진 등이 까맣게 칠해진 자료를 내놨습니다. 또 감사가 임박하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물론 조사관에게 제출할 휴대폰과 노트북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국회 등의 허위 답변 또는 허위 자료 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 점검을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의혹만 있지 사실관계가 지금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용비리에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가 대학으로 공을 넘긴 의대 증원. 대학들이 신청한 증원 숫자를 보니 당초 목표였던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립대학 등 일부 대학들이 당초 증원 계획보다 줄였기 때문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부에 증원 근거를 요구한 상태니까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야 이 숫자는 확정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닌 대학이 희망하는 실제 증원 규모를 살펴보니 감축에 나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교협에 따르면 증원이 결정된 32곳 중 약 절반인 14곳이 당초 배정된 증원수를 줄였습니다. 국립대는 9곳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5곳이 소폭 감축, 나머지는 정원을 유지합니다. 증원 규모는 1,469명인데 아직 규모를 밝히지 않은 차의과대학의 증원분을 고려하면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인 양성에 의지를 갖고 접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증원 규모가 설익은 교육 여건 탓이라는 속사정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조정했다. 또 사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이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보류를 권고한 점도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민사소송 법률에 따라서 입증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부는 재판부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이달 말 의대 증원 확정 절차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선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의사들의 소중한 의권을 지켜내겠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농단이자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임 회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의협집행부는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적이 없고 임 회장의 독단 행동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임 회장은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내부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1대1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1분기 GDP 실적이 1.3%로 깜짝 성장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 축혀 세웠죠. OECD는 연간 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하락한 2.6%를 내다봤는데 실제로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 물가도 석 달 만에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지표는 좋은데 체감이 안 됩니다. 지난해 대비 80% 이상 오른 사과값, 100% 넘게 오른 백값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서울 강남에선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국민 평형에서 월세가 5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주유소들입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95원, 심지어 2,000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100원 차이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1,600원대 부담이 좀 다가왔는데 저쪽에 갔더니 2,100원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13원대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세 비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11달 연속 상승했는데 강남권에서는 월세 500만 원 이상의 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체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도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TF를 구성해 직접 물가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상당 기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물가 관리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의 공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렇게 체감 물가가 두렵다 못해 무서운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1년 중 지갑 열 일이 가장 많은 달이죠. 그런데 5월이 시작되자마자 햄버거와 피자 등 외식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젠 식구들이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지갑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한우를 싸게 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돈 10만 원 갖고 나와도 뭐 살 게 없어요. 과일 한 봉지하고 뭐 두부하고 콩나물 요 정도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보고 그중에서 이제 세일하는 거 먼저 찾아다니는 거예요. 외식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밖에서 식사 한 끼 하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를 7,200원으로 300원 올리는 등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습니다. 피자헛은 프리미엄 피자 2종의 가격을 29,900원에서 39,900원으로 3.3% 올렸습니다. 업계 1위 두 외식업체의 이번 가격 인상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겁니다.
치킨 업계도 국내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쐈습니다. 눈치를 보던 후발업체들까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런 외식 물가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림으로써 2위 업체나 3위 업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물가 상승에 지출이 많아지는 가정의 달,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장애를 가진 노인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래서 빼앗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소지품까지 떨어뜨리며 다급히 도망가고 여성이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자 여성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휠체어에 탄 노인이 힘겹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에게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군가 따라온 것 같은데 뒤에 그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더라고. 어디서 도둑 잡아라 그런 게 비슷하게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범행 뒤 250여 미터 떨어진 이 건물에 몸을 숨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는데 양말에 훔친 돈을 숨겼다가 발각됐습니다. A씨가 훔친 돈은 16만 원 남짓이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후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주민의 차를 대신 이동시키려다 30초 만에 주차된 차 12대를 들이받았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운전을 한 경비원과 해당 차주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들이 차량 제조사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앞으로 돌진합니다.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차량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노련하고 외제차만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경비원과 차주도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굉음을 들은 목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도 차가 뒤로 돌진하고 변속 레버도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적 피해도 크시고 또 직장도 사표 쓰라 그래서 그만두셔서 직장도 잃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이들은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 중 3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말이죠. 피해자 가족은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4명이 여행을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애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도 저 처음 본 거고 6시부터 중환자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냥 바닥에 나 주저앉아가지고 살려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가해 남성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피해자 부모는 항소를 통해 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급기야는 차까지 버리고 주행량을 쳤죠.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도주국을 벌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급하게 차에 오르고 빠르게 주행합니다. 한참 달리니 차선을 바꾸며 도망가는 외제차가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확인했는데 음주가 감지되자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 60대 운전자의 차량입니다. 점점 갈수록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의심이 들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차는 중학교 옆 인도에 서슴없이 진입합니다. 추격이 계속되자 운전자는 이곳에 차를 버리고 황급히 뛰어서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의정부까지 차를 몰았다가 적발되자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도망간 남성은 경찰의 설득 끝에 10여일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 경찰은 남성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미국에서 반전 시위를 주도해온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밤중에 전기 쇠톱과 해머를 동원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실시됐습니다. 당연히 부상자가 속출했겠죠. 시위대는 강경 진압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밤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 대학 건물로 진입하자 반전 시위대가 문 앞에서 저항합니다. 하지만 쇠사슬로 잠긴 문을 전기 쇠톱으로 절단하고 창문과 문을 부수면서 강제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40초. 시위대는 당황해 바닥에 뒹굴며 물러납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하루에만 230여 명이 연행되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서부 UCLA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둔기와 화약을 동원해 서로 공격하면서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지켜세웠고 백악관은 폭력적인 시위에 소수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a small percentage of students. That's what we're seeing. They should not be able to disturb or disrupt the academic experience that students have.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는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달리던 차들이 굴러떨어져 불에 탔다고 하죠. 중국에서 어제 새벽 발생한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하루 만에 2배나 늘어 48명이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왜 그렇게 차가 많았을까? 중국 최대 연휴라 할 수 있는 노동절 첫날이었고 또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차들이 이때 몰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도대체 몇 번째 붕괴냐며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차들은 모두 멈춰 서 있고 앞쪽에선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시 메이다 고속도로 푸젠성 방향 구간에서 도로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20여 대의 차들이 산비탈로 추락해 토사에 묻혔습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는 사망자가 24명이었는데
오늘 오전엔 36명, 오후엔 48명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记者从在广东梅州举行的新闻发布会上了解到，广东梅大高速茶阳路段塌方灾害已致48人死亡。 노동절 연휴를 맞아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새벽 시간임에도 차들이 몰리며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광둥성 당국은 도로 붕괴 원인에 대해 최근 내린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메이다 고속도로가 무너진 게 대체 몇 번째냐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건설 비용 때문에 안전성이 좋은 고가도로 형태가 아닌 경사면 매립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휴가철과 겹쳐서 노동자들의 과로가 우려된다는 게 쟁점이었죠.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의 최루가스로 강경 진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모형을 불태웁니다. 프랑스 파리 전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여름 휴가철과 겹쳐 노동자들이 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Parce qu'on demande tous, pour tous les agents de la mairie de Paris, une prime de 1.900 €. On veut un IFSE de 400 € par mois en plus d'augmentation. C'est vital. 이번 노동절에는 반전 시위도 함께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부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소방관이 차의 유리창을 깨고 진화에 나섰고 경찰은 최루가스까지 발사하며 강경 진압했습니다. Ils font les profits partout sur la planète et leurs profits ils les font y compris en faisant les guerres parce que les guerres ça rapporte aux marchands de canons. 이번 시위에는 노동계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1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사람이 연이어 숨질 정도로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의 전화를 끊기가 정말 어렵고 다시 전화가 오면 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차례 민원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사이트 이용이 막히고 부당한 민원 전화는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갑자기 손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수십 건의 민원을 넣어 괴롭힙니다. 민원이 계속 밀리는 와중에도 그 악성 민원분들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민원 답변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면은 그 야근은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법적 조치를 하고 반복적인 민원과 장시간 전화 등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통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됩니다. 기관별로 통화 권장 시간을 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시간을 넘겨 통화할 때는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에는 민원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을 계속 넣으면 잠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정보 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합니다. 다만 통화 시간이나 이용 제한 기준은 각 기관의 재량이라 실효성을 갖춘 기준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처리가 미흡한 기관장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발을 안 하더라도 그 기관장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행안부는 매년 각 기관의 보호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유명 거리나 국내 명소를 찍어 올리는 영상들 많죠. 그런데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내 모습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올리지 않도록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이런 영상에 달린 댓글은 어떨까요? 이하나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서울 도심 길거리 풍경을 찍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초점을 맞춰 촬영한 장면이 눈에 띕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여성들의 얼굴도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만 2,700여 개, 한 영상당 많게는 40여 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이 촬영자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5,000여 차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거나 상영하고 이를 통해 조회수에 따라 이익을 취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이 심하거나 신체가 부각된 여성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성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 영상들에 등장한 여성들이 촬영자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명제는 사실입니다.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 확인 이한나입니다. 요즘 애들 참 빨리 큰다고 어르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중학생 기준 남자는 7cm, 여자는 3cm가 더 컸는데 중학생 때 이미 어른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찍 다 자라버리는 거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2013년 수도권 중학교의 하굣길 풍경입니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의 6차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평균 키는 약 158cm, 여학생은 155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더 정교하게 측정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 성장값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10년 전보다 중학교 평균 남학생의 경우 약 7cm, 여학생은 3cm 넘게 커졌습니다. 남녀 초등학생도 각각 4cm, 3cm가량 차이가 났는데 고등학생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2cm 정도였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더 많이 크고 성장 속도도 빨라져 중학생 때 이미 성장이 마무리되는 추세를 보인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 아동 청소년기 성장 속도가 약 2년 빠른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동시에 남녀 모두 키는 커졌지만 허리가 길어지며 상체 비율이 늘어났고 비만도가 증가한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신체 지수를 첨단 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나 디지털 신원인식 등의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어린이날 선물 뭐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중국 직구 사이트 아동 상품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주물럭거리며 갖고 노는 어린이 점토에서 그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색연필에서는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기준치의 배 이상 나왔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쥐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점토는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인 장난감입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는 24가지 색깔 어린이용 점토를 90% 할인해 1,000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점토와 36가지 색깔 점토 등 2개를 검사해봤더니 CMIT,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살충제, 방부제에 많이 쓰이는 이 성분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으며 국내 제품에서는 아예 검출돼선 안 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호흡기라든지 피부에 그리고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요. 심할 경우에는 폐섬유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가지 색깔의 이 점토에서는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붕소도 기준치보다 39배 검출됐습니다. 그냥 유해성이나 아니면 그 상품에 대한 것도 믿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믿고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해외 직구 물량 중 중국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비중은 올해 1분기 5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43번째 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시니어들이 멋진 샷으로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20년 만에 외국인 우승 가능성 등 첫날부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신현빈 기자가 전합니다. 호쾌한 시타와 함께 한국의 마스터스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43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선수들이 환상적인 샷이 맑고 깨끗한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해설과 선수를 오가는 박도규가 내리막에서 쉽지 않은 어프로치 샷을 그대로 홀에 넣었고 KPGA 투어 최고령 컷홈과에 도전하는 김종덕도 멋진 버디를 잡아내며 갤러리 환호를 받았습니다. 2004년 미국의 마크 켈커베키아 이후 외국인 선수의 우승이 없어 외국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지만 아르헨티나의 베테랑 미겔 카르바요가 첫날 5언더파를 몰아치며 20년 만의 외국인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This is my third time to play here, and then it's very happy. Last year is played good, saying, and then it's my feeling is good. My putter is working good, and then it's continued to do the same. 강경남과 장유빈 등이 쾌조의 퍼팅감으로 선두권을 형성해 남은 라운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화려하게 포문을 연 GS 칼텍스 매경 오픈은 오는 5일까지 골프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